자, 그럼 이제 확률의 두 번째 챕터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를 할 건데, 자,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를 잠깐 보기 전에 확률이 이제 결국은 이제 집합을 이용해서 설명을 많이 하지. 집합에서는 저기 S 자리에 이제 대문자 U 이렇게 썼겠지만 이제 여기에선 표본 공간 그러면서 S 맞아? 그치? 자, 대충 자, 1 아무거나 숫자로 3, 4, 5 10도 써줄까? 아 싫어. 그냥 딱 이렇게 써잉? 집합처럼 해놨는데 뭐 그러니까 세팅은 다양하게 할 수 있지. 지금 표본 공간 1부터 9까지의 자연수 이렇게 전체 숫자가 잡혀 있는 거고 맞지? 그래서 뭐 사건 A가 뭐 1, 2, 3, 4, 5 그지? 사건 B 그러면 이제 4, 5, 6 그지? 뭐 그런 상황 됐냐? 그치? 그러니까 님들 자 이거 몇이야? A가 발생할 확률 뭐냐고. 전체 9분의 5 이런 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거는 9분의 3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막 세도 되는데 원래 이제 공식으로 하려면 저기 요거 더하기 요거 빼기 교집합 원래는 막 이래야 되는 거지 그치? 지금은 그냥 바로 9분의 뭐라고? 2? 야 합집합이야 정신 차려 6 이러면 합집합의 여집합 저 사이드 7, 8, 9 그지? 9분의 3 이런 식으로 계속 요 안쪽에다가 막 집합 기호 막 들어가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이 상황을 이제 다양하게 이제 여기 이 8개 1부터 9까지를 뭐 갑자기 뭐 색깔 붙여서 공 5개랑 뭐 어쩌고저쩌고 계속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냥 말만 계속 바뀌는 게 이쪽 확률의 초반 1, 2단 넣은 내용들이지. 자, 하여간 그런데 있잖아.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뭐냐면 야 이제 한글로 A 중에 일단은 그냥 되게 직관적으로 한번 써볼게. 이러면 뭐일 것 같아? 그냥 니네 감으로 말해봐. 뭐일 것 같아? 5분의 2 맞아. 즉 내가 전체 표본 공간 9개를 다 사용하지 않고 야 A 야 잠깐만 야 다 조용히 해봐. A 중에서 있잖아 하면서 초반에 조건을 딱 걸어버렸지. 야 A 중에 저기 B랑 겹치는 거 겹칠 확률이 뭐야? 라고 방금 물어본 거야. 그지? 딱 이 상황을 조건부 확률이라고 한다. 정확한 용어로 쓰면 물론 이것도 말은 계속 바꿀 수 있지만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사건 A가 발생했을 때 라고 했지. 그럼 그 순간 이제 너네들 시야에는 이거만 보여야 돼. 아이고 씨. 이거만 보여야 돼. 즉 저 파란 거 안에 있는 거 중에 B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저기 4와 5를 말하는 거야. 맞지? 됐어? 정의가 그래. A가 일어났을 때 그러면 이제 즉시 너네들은 양옆에 다른 놈들은 다 신경 저 6도 신경 범위 바뀌야 그지? 그 중에 B에 속하는 게 4랑 5네 이러고 구하는 거야 그지?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이거를 방금 전에 어떻게 계산했어? 이렇게 계산한 거라고 볼 수 있지? 여기 봐 이거야? 방금 니들이 이렇게 생각했어? 아니지 너네들 여기 4, 5 두 개 위에다 올렸지 그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앞으로 요런 확률을 조건부 확률이라고 해서 이렇게 기호로 쓸 거다. 새로운 기호 됐나? A가 발생했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뜻이야. 요 뒤에 있는 게 분모의 자리야. 뒤에 있는 게 분모야. 헷갈리면 너네들 채팅창에 분수 쓸 때 생각해. 3분의 1을 너네들 카톡으로 쓰려면 뭐라고 써야 돼? 가끔 거꾸로 보내는 애들 있거든? 뭐라고 써야 돼? 아, 그렇지. 당연히 이렇게지. 당연히 이렇게지. 이걸 반대로 보내는 됐어? 네, 뒤에 게 분모야. 그렇게 생각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지. 위에는 교집합이 올라가는 거고 됐지? A분의 B 아니야. A분의 A 교 B야.
그 다음 조건 방률 구할 때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경우의 수로 몇 개 분의 몇 개 이렇게 경우의 수로 계산해도 되고, 당연히 바로 확률로 계산하기도 해. 이게 이제 문제마다 달라. 어떤 문제는 확률로 그냥 바로 써서 막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쉬운 문제들이 보통 그런데 그냥 지금 방금 니들이 한 것처럼 그냥 몇 개 분의 몇 개 개수 처리를 해도 돼. 어차피 얘네들은 분모 분자에 동일하게 전체 표본 공간을 이렇게 나눠주면, 그럼 결국 전체분의 A 할 테니까 확률이 될 거 아니야. 얘도 결국 전체분의 이거 그러면 그럴 확률이지. 같은 의미로 쓸 수 있어. 문제 풀 때마다 어쩔 때는 경우의 수로, 어쩔 때는 확률로 하기도 해. 이건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스타일을 파악하시면 되는 거고. 같은 식 됐냐? 됐지. 이게 조건부 확률. 그래서 보통 조건부 확률 그러면 뭐 아주 대표적인 게, 가장 쉬운 풀이가 표를 그릴 수 있으면 표 그리면 좋아. 문제를 읽으면서 표를 그릴 수 있는 상황이면 표를 그리는 게 제일 쉬워. 근데 매번 표가 그려지는 건 또 아니야. 이제 문제에서 막 얘기를 할 거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학생들 중에 뭐 몇 퍼센트가, 남학생의 몇 퍼센트는 안경을 썼고 어쩌고 저쩌고 말을 하면 잘 읽으면서 받았어. 그러니까 지금은 잠시 예시를 들어봐. 당연히 이렇게 풀 버전으로 꽉 채워지게 표를 안 주고 일부분만 줄 수도 있어. 뭐 그런 거는 이제 너네들이 알아서 문자 세팅을 하던가 아니면 그냥 필요가 없는 건지 파악을 해야 되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글로 일단 처음이니까 글로 써줘야 되나? 1 확률, 그럼 몇이야? 100분의 10. 됐지? 별말 없잖아. 그냥 항상 너는 학교 학생 중에 한 명을 선택했을 때 그냥 전체 학생 중에, 맞아? 전체 학생 중에 안경 쓴 여학생. 안경을 안 썼을 확률, 그러면 100분의 50. 조건부는 딱 보고 알아봐야, 조건 걸려있다 하고 알아봐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해. 못 알아보면 이제 뻘짓만 하다 문제는 틀린다. 아유, 발 아파. 요게 몇이게? 이 학교 학생 중에 한 명을 선택했더니 안경을 썼을 때 라고 되어 있잖아. 아까처럼 A의 중에서 A였을 때 B일 확률 구하는 그것처럼. 그지? 안경을 썼을 때 그 순간 이제 자네들은 여기만 봐야 돼. 일단 안경 쓴 애들만 가지고 하라고. 네 하고 여기만 쳐다봐야 되고, 전체는 50명. 그 중에 남학생 40, 50분의 40, 5분의 4. 끝. 이게 조건부 확률. 안 어렵지? 굉장히 쉽지? 그러나 이제 문제 풀 때 다양한 스타일을 봐야 돼. 이게 제일 쉬운 스타일이고. 하여간 오케이, 조건부 확률 됐고요. 그 다음 밑에 보면 곱셈 정리라는 게 있는데, 다행인 줄 알아라. 이제 뭐 내신에서도 이제 이것까지 요구를 하는 학교는 뭐 없진 않아. 가끔 한두 군데 희한한 학교들이 저것까지 막 서술형에 다 쓰라고 요구하기도 하는데, 너네들은 그럴 리 없기 때문에 이거를 외우는 거는 아니고 얘가 어디서 튀어나왔으며 실제 무슨 계산에서 쓰이는 건지를 알면 되고, 이미 너네는 할 줄 알걸? 자, 일단 오늘 방금 배운 거 조건부 확률 요거 공식, 일단은 기본적인 공식은 이렇게 확률 버전으로인데, 때에 따라서 문제 풀 때 그냥 경우의 수로 구해도 된다라고 했으니 그거는 문제 풀 때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일단 확률로만. 요게 이제 조건부 확률 공식이야. 어제 그 공식, 수능 필수 유형 공식 5개 중에 3가지를 배웠단 말이야. 그지? 네 번째가 얘야. 요거 외워놓으시면 되고.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얘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바꿨으면 뭐 얼마든지 다 적용할 수 있어야지. 그러면 얘는 PB분의 PA 교집합 B가 되겠지. 됐냐? 그러니까 위에는 어차피 뭐 A 교집합 B나 B 교집합 A나 똑같아가지고 그냥 쓴 거지. 됐냐? 그럼 이때 양변에 PA를 곱해서 일로 넘겨서 이 식을 이렇게 정리하면 이제 이걸 가지고 거기에서 곱셈 정리라고 써 있는 거야.
확률의 곱셈 정리 그러면서 이 식이 거기에 써 있는 거야. 얘도 PB를 절로 넘겨서 PB를 좀 먼저 써주면 됐냐? 됐지? 얘가 뭐 하는 공식이냐 하면 그러니까 너네들이 실전에서 이 공식을 유도해서 이 공식을 딱 써서 저 공식에 대입하는 느낌으로 푸는 게 아니라 이미 너네는 할 줄 알아. 봐. 이미 할 줄 알아. 봐봐. 이미 너네는 계산할 줄 알걸? 자, 바구니 안에 노란 공 2개랑 파란 공 4개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학생이 철수가 먼저 공을 하나를 뽑을 거고 그 다음 민수가 와서 2번째 공을 뽑을 거야. 그냥 순서를 좀 정해놨어. 됐지? 됐냐? 철수랑 민수가 노란 공을 뽑을 확률을 구해라 그러면 자, 내가 순서를 고정해놨지. 자, 이걸 만약에 경우의 수로 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러니까 이제 확률 계산하는 방법이 2가지야. 하던 대로 하자면 경우의 수로 한다면 어쨌든 6개 중에 2개 뽑는 거죠. 그렇지. 근데 지금 여기엔 C일까 P일까? 그러니까 네가 저기에서 노란 공, 파란 공을 뽑은 거 아니면 파란 공, 노란 공 뽑은 거 이거를 지금 구분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뽑아서 배치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노란색 뽑고 파란색 뽑은 거랑 아니면 파란색을 먼저 뽑고 노란색을 뽑은 거랑 같은 상황이냐고. 노란색을 먼저 뽑고 파란색을 뽑은 경우는 그대로 배치한다고 치면 철수가 노란색, 민수가 파란색인 거고 이거는 철수가 파란색, 민수가 노란색인 거잖아. 그지? 따라서 이렇게 되고 분해. 그럼 위에는 내가 원하는 게 철수와 민수가 노란 공을 뽑으라고 그랬거든. 그럼 위에도 노란 공 2개 중에 2개를 뽑아서 나열해야 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나? 근데 이제 확률로 바로 계산을 할 수도 있어. 아니 그냥 직관적으로 대답해봐. 자, 철수가 먼저 뽑는다고? 그럼 철수가 먼저 노란 공이 나와야겠네. 철수가 노란 공 나올 확률 몇이야? 6분의 2. 됐냐? 그럼 그 다음 민수가 노란 공 뽑을 확률은? 5분의? 아니 철수가 노란 공 가져갔잖아. 그럼 5분의 1. 맞아? 그리고 방금 확인해 보면 같은 계산이야. 맞지? 그래서 이제 점점 여기서부터 뒤로 갈수록 점점 이렇게 경우의 수로 확률을 구하는 것보단 이렇게 바로 하나씩 확률 구하는 걸 좀 더 많이 하게 될 거야. 점점점. 그리고 바로 이 상황에서 잘 보면 이게 지금 무슨 확률을 계산한 거냐 하면 자, 내가 사건에 이름 좀 붙여볼게. A가 철수가 노란 공을 뽑은 사건이라고 칩시다. 그 다음 이 B를 민수가 노란 공을 뽑는 사건이라고 칩시다. 됐냐? 자, 철수도 노란 공이면서 그리고 민수도 노란 공일 확률을 구하라고 내가 저렇게 한 거야. 맞지? 그럼 너네들 여기에서 뭘 계산한 거야? 요 6분의 2가 뭘 계산한 거야? 철수가 노란 공 뽑을 확률을 계산한 거지. 여기에 이거 뭐 계산한 거야? 이거야? 아니지. 저기에 5분의 1이라고 너네들이 방금 전에 잘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공이 하나 나갔으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5개가 남았고 그 중에 노란 거 하나 이렇게 생각해서 계산한 거 아니야? 그걸 기호로 쓰면 지금 자네들은 저기 5분의 1을 뭐라고 한 거냐면 철수가 노란 공을 뽑았을 때 이어서 민수가 뽑을 확률을 5분의 1이라고 계산한 거야. 됐어? 그래서 이 기호가 요런 계산 구조를 말하는 거고 즉 실전에선 너네들은 어떻게 하면 돼? 저거 공식 외워서 뭐 갖다 갔어? 아니 이렇게 하면 돼. 문제 잘 읽고 요걸만 잘 확인하면서 계산하면 된다고.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어떻게 돼? 이렇게 돼야 되지. 그냥 이런 걸 잘 파악하고 문제를 풀면 된다. 그런데 저 확률의 곱셈 정리가 뭔 식을 나타내는 건지는 이렇게 상황적으로 알고만 있으면 되고. 됐냐?
됐지? 그래서 실은 문제 풀 때 저걸 갖다가 외워가지고 막 풀이 과정에 저걸 이렇게 계산하면이라고 쓸 일은 이제 없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됐지? 자, 그러면 이제 독립과 종속은 문제를 좀 더 풀고 일단 조건부 확률 연습을 좀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자. 자, 아이고. 그래서 여기 보이는 수능 필수 공식 5가지 중에 4번째까지 한 거야. 이거 어제 여기 옆에 배반 사건 쓰라 그랬지? 그치? 배반 사건 쓰라 그랬지? 요거까지 한 거야. 됐지? 그럼 이제 이렇게 4개를 사용하는 문제들. 소위 그냥 공식을 외워서 때려서 갖다 집어 넣으면서 또는 집합,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면서 푸는 거야. 자, 1번. 조건부 확률이다. 공식이다. 공식 그대로 쓰자. 뒤에 있는 게 밑으로 이렇게. 위에는 둘의 교집합. 자, 근데 이 문제는 뭐 쉽네. 직접적으로 다 줬네. 그냥 이거 자체를 그대로 줬지? 여기가 6분의 1. 이거는 B가 발생할 확률이 3분의 1. 그럼 여사건은 3분의 2. 자, 얘도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요게 있고 요게 있네. 그대로 일단 공식에 그대로 갖다 집어넣어서 쓰자. 얘를 공식으로 풀었으면 이것이 3분의 1이다 라고 준 거고. 그럼 얘는 공식으로 풀었으면 어차피 뭐 B 교집합 A나 똑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되지. 그치? 그 다음 4분의 1. 그 다음 교집합 구해야 되고 합집합. 오랜만이다. 오랜만에 저기 합집합도 나왔네. 그럼 합집합 공식도 다 쓰고 그냥 아까 앞에 5개 공식을 다 그냥 활용하면서 그냥 공식에 때려 박으면서 푸는 문제다. 됐지? 그래서 합집합이 5분의 4라고 알려준 거니까 지금 이거를 5분의 4라고 알려준 거고. 교집합을 구해야 되는 문제고. 됐지? 됐지? 보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풀리지? 연립하면 되지? 그런데 내가 어제 뭐라 그랬어? 이 P 기호 이렇게 P 괄호 열고 A 써있지만 어쨌든 얘는 하나의 수치야. 맞아? 하나의 수치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뭘 어떻게 연립해요? 선생님이 헷갈려요. 그래? 그러면 내가 문자로 다 잡으라 그랬지. 도저히 헷갈리는데 당연히 언젠가는 언젠가는도 아니야. 빠르게 연습해서 이렇게 굳이 치환하지 않고도 바로바로 풀 수 있게 되길 바래. 이거를 뭐 잠깐만 X라고 놔봐. 그대로 식 다 옮겨 써봐. 그러니까 저 첫 번째 식은 지금 B분의 X는 3분의 1이라고 준 식이고 그 다음 여기 두 번째 식은 A분의 X는 4분의 1이라고 준 식이고 그 다음 요 마지막 식은 A 더하기 B 마이너스 X가 5분의 4라고 준 식이야. 이걸로 X 구하라고. 이렇게 보면 보여? 이렇게 놓지 않아도 바로 저기에서 보여야 돼. 됐냐? 그냥 B는 이라고 정리해서 그냥 한 문자 그냥 A로 다 싹 다, X로 싹 다 정리해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풀면 되지. 대입법. 그냥 딱 여기다 집어넣으면 X 나오겠네. 맞아? 그치? 근데 이제 저렇게 써있으니까 적응이 안 돼서 못 알아볼 수 있어. 적응이 안 되는 거지 어려운 게 아니야. 적응이 안 되는 건 빨리 적응해. 알겠지? 문제를 쭉 읽으면서 어느 고등학생 학생들을 조사해봤더니 안경 쓴 학생이 전체의 70%, 안경을 쓴 남학생이 전체 35%. 말이 복잡하네. 쭉 읽다가 안경을 썼을 때 남학생일 확률을 구해라 해서 이 부분을 보고 조건부인 거를 눈치를 반드시 채야 된다. 안경 썼을 때 조건부 확률 됐냐? 안경 쓴 애들만 봐야 되는 거네. 그지? 그리고 표를 그릴 각이 나오면 표가 제일 속 편하고 그게 아니면 이제 뒤에 점점 보여주겠지만 이제 막 상황 정리해서 식 쓰고 그래야 돼. 지금은 표 그릴만 하지. 대신 표를 그릴 때 제발 문제 좀 잘 읽어라. 안경, 여기는 안경을 안 씀. 당연히 전체 몇 명인지는 안 알려줬기 때문에 원래는 당연히 전체를 미지수로 놓는 게 맞아. 원래는 그지? 자, 안경 쓴 학생이 전체의 70%다. 여기 알려준 거지. 전체 중에
100분의 70이 안경을 썼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원래는. 그지? 그 다음, 안경 쓴 남학생은 전체의 35%다. 여기. 그러니까, 어디의 몇 퍼센트인지 좀 잘 봐. 전체의 35% 그랬으니까 저렇게 그대로 똑같이 하면 되는데, 남학생 중에 35%가 그랬으면 약간 다르지. 지금은 뭐 전체의 35%가 남학생이다. 됐냐? 그럼 뭐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 여기까지는 쓸 수 있지. 여기는 지금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고. 근데 문제 보면 구하라고 한 게 뭐야? 안경을 썼을 때 남학생인 확률 구해라 그랬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의 시선은 여기에 고정이 될 거고. 그럼 이게 전체가 되겠네? 위에는 근데 그 중에 남학생인 확률 이렇게 되겠네? 됐냐? 됐지? 그래서 결국 이렇게 표를 그릴 때 이게 결국은 확률을 구해야 돼서 네가 여기를 K라고 놓던 여기를 S라고 놓던 뭐라고 놓던 결국 마지막 순간엔 약분되는 거 확인되지. 맞아? 그래서 실전에서 문제 풀 때는 굳이 이런 상황이라면 굳이 미지수로 두지 않고 여기 전체도 그냥 숫자로 예시를 들어서 박아놓고 해도 상관이 없다. 가장 백분율에서 제일 편안한 전체의 값은 100이지. 그냥 전체를 100명이라 놓고 이 중에 70%가 안경, 70명. 남학생이 전체의 35%, 35명. 근데 안경 쓴 사람 중에 남학생 70분의 35. 요게 제일 깔끔하게 빠르게 풀 수 있지. 됐나? 단 주의사항이 있다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만약에 어디에 몇 프로인지는 잘 봐라. 남학생의 35%가 안경을 썼다라고 한다면 여기 70명 중에 아니지. 지금 안 알려줬지만 여기 남학생 중에 35%란 뜻이 되는 거야. 그치? 그 대상을 잘 보시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렇게 내가 맘대로 전체를 세팅하고 문제를 풀다 보면 가끔씩 막 소수점이 나올 때도 있어. 이상하게 생각하고 아니 사람인데 왜 10점 오지? 10명이랑 한 놈은 그럼 반갈죽해야 되냐? 그게 아니지. 내가 전체를 맘대로 놨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 그냥 그대로 풀면 된다. 알겠지? 소수점이 만약에 10.5가 나왔어. 소수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 그럼 전체를 1000명이라고 재수정하십시오. 전체를 1000명이라고 수정하면 그럼 여긴 105명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하던가. 편한 대로. 됐나? 됐지? 그 다음 밑에 4번. 요게 이제 확률의 곱셈 정리인데 아니 됐고 그냥 문제 상황을 보고 파악을 잘해. 자, 검은 공 소문자 A, 파란 공 소문자 B, 하얀 공 소문자 C라고 합시다. 그래서 검은 공이 하나, 둘, 셋, 네 개, 파란 공이 하나, 둘, 세 개, 하얀 공 하나, 둘, 세 개. 한 개씩 두 번 꺼낸다. 이런 말. 한 개씩 두 번 꺼낸다. 두 개 모두 검은색일 확률을 구해라. 두 개 모두 검은색.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네. 됐나? 한 개씩 두 번 꺼내고 꺼내겠다는 얘기니까 꺼내서 다시 안 넣는 거지. 그치? 그냥 구해. 자, 검은색 나올 확률. 첫 시행에서 검은색 나올 확률은 10분의 4 곱하기 하나 나갔어. 그럼 두 번째 시행에서 또 검은색이 나올 확률은? 됐냐?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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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 주의사항. 이 문제로 다시 한번 보여줄게. 만약에 검은 공 하나, 흰 공 하나 나올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계산이 어떻게 될까? 확률로 계산할 때는 이 순서를 항상 따져야 된다는 거 잊지 마라. 즉 검은 공 하나, 흰 공 하나 나올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따져서 해주셔야 돼요. 됐어? 처음에 검은 공 나올 확률 10분의 4 곱하기 쓱싹 흰공 나올 확률 9분의 흰공이 C지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다시 일로 가서 자 처음에 흰공 나올 확률은 10분의 3 그지? 곱하기 두 번째 검은공 나올 확률은 9분의 4 이런 식의 계산이 되는 거예요. 됐나? 그래서 웬만한 상황에선 그 계산 결과가 결국은 보면 지금 분자 쪽 자리만 바뀐 거지 똑같지? 맞아? 그래서 너무 상황이 많아진다 그러면 그냥 이런 계산이 두 개 있는 거네 하면서 이렇게 처리하기도 해. 이거는 이제 매번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확인은 해 보셔야 되고. 됐지? 자, 다음 장. 이게 이제 곱셈 정리.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곱셈 정리에 이거 쓴 거야. 니들이 이거를 무의식 중에 아이고. 요거를 요걸 계산을 한 거야. B에 P, A, 바, B 이걸 한 거야. 됐지? 신경 안 써도 돼. 자, 다음. 여기가 이제 슬슬 말로써 잘 상황을 정리해야 되는 조건부 확률이라고 볼 수 있어. 봐. 내가 맨날 예시 들게 야 이거 비가 오는 날에 이기고 비가 오지 않은 날에 승리할 확률 문제잖아 라고 하면서 앞으로 맨날 대표적인 예시를 들게 딱 요거야. 얘도 당연히 계속 문제 말이 바뀔 거야. 어떤 의사가 암을 진단을 하는데 암이 걸린 환자를 암이 걸렸다고 말할 확률 이러면서 말이 계속 바뀔 건데 기본 베이스는 요걸로 갈 거다. 나는 요걸로 갈 거야. 자, 상황을 잘 정리해 줘야 돼. 어떤 축구팀은 비가 오는 날 이길 확률이 5분의 2다 그랬지. 잠깐 멈춰. 비가 왔어. 그때 승리할 확률을 5분의 2라고 준 거야. 맞아? 야, 그럼 요 5분의 2라는 확률의 여사건인 5분의 3은 무슨 확률을 말하는 거게? 5분의 3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의 여사건은 5분의 3이잖아. 그게 말로 하면 어떤 상황의 확률이 5분의 3인 거게? 맞아. 비 온 건 이미 오고 있어. 그 상황에서 이길 확률이 5분의 2면 그 상황에서 패할 확률이 5분의 3이란 뜻이 되는 거지. 됐지? 이렇게 순서가 가야지. 그 다음 비가 오지 않으면 비가 안 오게 됐을 때 승리할 확률은 5분의 3이라고 했네. 그럼 그랬을 때 패배할 확률이 5분의 2. 항상 이렇게 상황 정리를 잘 하시고 첫 번째 1단계. 그 다음 이런 식의 세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자네들은 문제를 보면서 확인해. 그래서 이럴 확률도 문제에서 주어졌는지를 꼭 확인해라. 됐냐? 문제마다 다르거든. 어떤 문제는 그냥 저번 주 화요일에 비가 왔을 때 뭐 이렇게 그냥 박아버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비 올 확률조차, 비가 오냐 안 오냐의 확률조차 따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어. 그걸 두 가지를 딱 확인을 잘 해라. 알겠냐? 지금 이 문제는 확률을 제시해 줬네. 맞아? 토요일에 비 올 확률이 30%다.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십시오. 따라서 여기 비가 오는 날에 승리할 확률의 최종 파이널은 비가 와야 되잖아. 비가 오고 그 다음 그랬을 때 승리할 확률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이거는 그럼 비가 일단 와야 되지. 비가 왔는데 패배할 확률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 그럼 이거는 비가 안 왔을 때 이길 확률이 5분의 3이라고? 그럼 일단 이 문제대로라면 비가 안 오는 일이 발생해야 되지. 30%니까 비 안 올 확률은 10분의 7이겠지. 비가 안 오고 승리. 요게 비가 안 오고 패배. 이렇게 되는 거야. 됐냐? 자, 뭐고 하는 거야? 이 팀이 토요일에 이길 확률을 구해라.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중에 승리, 어쨌든 승리가 요쪽 아니야, 요쪽? 어쨌든 승리가 요쪽이네? 요거 두 개네. 둘이 더해 주시면 되겠지. 됐냐? 됐지? 상황 정리를 잘 해야 된다.
자, 6번. 이 문제는 표를 그러니까 이제 조건부 확률 문제를 푸는 스타일이 표를 그리던가 아니면 이렇게 B가 왔을 때 승리하냐 이렇게 정리해서 푸는가 두 가지. 얘는 둘 다 가능해. 둘 다 해봄. 아마 자네들은 둘 다 가능한 상황이면 아마 표를 택하겠지? 뭐 하여간. 자, A와 B 어느 공장에서 전구를 만드는데 A와 B 두 종류인데 A를 사용해서 40% 쫙 불량 나올 확률 쫙 나와 있는데 조건도 걸려 있는 거 여기 확인되네. 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중에 불량품이 나왔을 때 이미 불량품이 나왔어. B3. 근데 그게 A에서 나왔을 확률 구해라 그랬으니까 조건이 지금 잡혀 있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지. 근데 상황을 보니까 퍼센트 이러고 있는 걸로 봐서 표도 가능할 것 같아. 그러면 표를 쫙쫙. 등장인물 확인을 잘해. 종류 A, B. 따지는 것. 불량이냐 아니냐. 맞아? 그냥 정상이라고 쓸게. 따져야 되는 것. 정상과 불량. 표를 그릴 거면 이렇게 가로줄과 세로줄을 뭐 선생님 정상 불량을 여기다 쓰면 안 되나요? 맘대로 하십시오. 이후에 이 계산이나 틀리지 마. 자, 그럼 아까 말한 대로 퍼센트 그러고 있는데 별다른 상황 세팅이 없으니 전체를 그냥 100이라고 합시다. 받아 쓰자. 문제 대신 잘 읽어야 돼. A와 B 두 종류인데 A를 사용하여 전체의 40%가 A 거다. 그 다음 그럼 나머지 60은 여기겠네. 다음 한글 A와 B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각각 5%다. 즉 지금 이 5%는 전체의 5%? 아니지. A에서 5%. 맞아? 즉 40개 중에 50%. 40개 중에 5%. 100분의 5. 2개. 그 다음 3%. 60개. B의 제품 중에 3%. 이러면 180이지. 근데 자, 소수가 나오는 거 확인되지. 아까 말한 대로 소수 나와도 이상한 거 아니야. 내가 전체를 맘대로 놨기 때문에 그래. 여기서 이제 선택. 소수가 마음에 안 들면 전체를 1000개로 놓으시고 그럼 다 공부쳐. 600개, 400개, 20개, 18개. 맞아? 그대로 두려면 그대로 둬도 되고. 다 된 듯? 뭐 여기 구하려면 이제 다 채울 수 있지. 근데 뭐 굳이야. 어차피 불량품이 나왔을 때라고 박아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어차피 여기에 고정될 거라 뭐 여기 정도는 구해주면 되겠네. 자, 그럼 불량품이 나왔을 때 이게 A 거일 확률. 끝. 이거를 아까 전에 B가 왔네 안 왔네 요걸로 문제를 바꿔 푼다면 문제를 보고 A 기계와 B 기계가 있고 A에서 불량, B에서 불량. 불량품이 나왔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A 기계에서 마치 아까 B가 왔을 때 승리 그런 느낌이지. A 기계에서 정상이 나올 수가 있고 불량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 B 기계에서 정상이 나올 수가 있고 불량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구나. 문제의 상황을 너가 잘 알아보기 좋게 정리 잘 하시고 아까는 일부러 설명한다고 싹 다 구했지만 실은 필요한 것만 쏙 파악하고 구할 수 있는 게 제일 좋긴 하지. 문제에선 어쨌든 불량품만을 원해. 불량품이 나왔을 때. 맞아? 그럼 불량의 확률을 구하는데 아까 했던 것처럼 요거 확률이 주어졌나 보라 그랬어. B가 왔을 때 B가 올 확률이 주어졌나 보라 그랬어. 그 확률이 이제 실은 이거지. A에서 전체 40% 저게 이제 A가 뽑힐 확률인 거지. 따라서 A 제품이 뽑힐 확률이 10분의 4. 그때 A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은 100분의 5. 뭐 여기도 그냥 한번 써본다면 여기는 그럼 10분의 4 곱하기 100분의 95 뭐 이렇게 됐었겠지. 맞지? 아까 표에서도 여긴 그냥 안 찾았지. 그 다음에 여기 B에서 불량 나온다? B에서 불량. 그러면 이제 A가 40%니까 B가 안 올 확률 막 그런 느낌이야. 여기는 그럼 어차피 10분의 6일 거고. 불량품이 나올 확률 100분의 3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 됐나? 즉, 요게 1000분의 20.
요게 1000분의 18. 자, 근데 문제에서 불량품이 나왔을 때 A에서 생산되었을 확률 구해라. 조건부 확률 같은 거지. 같은 거지가 아니라 조건부 확률이지. 불량품이 나왔을 때 그게 A에서 나올 확률을 구해라. 이런 느낌인 거야. 그치? 그래서 조건부 확률 공식상 분모에 들어가야 되는 게 이 두 놈의 총합이 분모로 들어와야 되지. 플러스 위에 올라와야 되는 게 교집합이 올라와야 되지. 근데 실은 뭐 교집합이라 하면 그게 A에서 생산됐을 확률이라 요 놈을 말하는 게 맞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걸 이렇게 사건 세팅 A, B 정확하게 해가지고 사건 세팅하고 하려면 꽤 복잡할 거야. 그거 만만치 않아. 그건 이제 내신에서나 하는 거고, 지금은 그냥 잠깐만 예시를 들어. 방금도 이제 A, B라고 해서 헷갈렸으려나? 그냥 조건부 확률 구하는 공식을 생각하면서 분모 자리에 확률이 들어가잖아. 그리고 분자 자리에 둘이 뭐 교집합 이런 식의 모양이잖아. 그런 느낌으로 밑에 불량품일 확률을 그냥 구한 거라 생각하면 돼. 위에는 불량품 동시에 A 거 그런 확률을 구한 거라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끝. 근데 결국 1000을 싹싹 약분을 시켜보면 결국 아까 우리가 한 것처럼 38분의 20 그대로 나오는 거 아니야. 아까는 이제 3.8분의 2 이렇게 나왔겠지만, 그러니까 얘도 앞에 그냥 확률이랑 조건부 확률이랑 막 그러니까 부교재 풀면서 연습하면 되는데, 막 섞여 있을 때 판단을 잘해야 돼. 이게 합집합, 합사건 쓰는 건지 조건부 쓰는 건지 뭔지. 그래서 자, 보자. 10개의 당첨제비 중에 1등이 1개, 1등이 1개, 2등이 5개, 5. 그렇단 얘기는 지금 꽝이 4개네. 야, 해자인데 해자? 이런 복권이 있어? 당첨이 개수가 더 많아? 와, 이건 사야 돼. 하여간, 자, 보자. 이 중에서 제비를 2개를 뽑았는데 당첨이 나왔을 때 1등일 확률을 구해라. 조건 걸려 있는 거 보이지? 당첨이 나왔을 때 됐냐? 당첨 제비가 뽑혔을 때라 그랬으니 당첨일 확률을 먼저 구해서 분모에 넣어야 되는 상황 맞냐? 그러니까 여기서 2가지, 이것도 확률로 해도 되고 경우의 수로 해도 되는데 지금은 한번 경우의 수로 해볼까? 당첨 제비가 나올 경우의 수 뭐야? 어쨌든 10개 중에 2개를 뽑는 건데 당첨 제비가 뽑히려면 당첨이 나왔을 때잖아. 그리고 2개 뽑는 거잖아. 따라서 2가지 보면 되겠네. 당첨이 나오기만 하면 된대. 그렇다는 얘기는 당연히 당첨이 2번이 나와도 되지만 하나만 나와도 된다는 소리거든. 문제를 잘 읽어야지. 그래서 당첨만 2개 뽑을 경우의 수가 이제 62인 거고, 지금은 그냥 당첨이냐 아니냐만 따지면 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1등, 2등 다 나눌 필요는 없지만 나눠서 해도 돼. 당연히 돼. 답은 나와. 이건 당첨 하나, 꽝 하나. 맞아? 당첨제비 6개 중에 1개, 꽝 4개 중에 1개. 그럼 이게 15가지. 여기 그럼 24가지니까 둘이 더해주면 총 39가지가 되겠네. 즉 당첨이 나오는 거 분모에 돌아가는 게 39분의 이제 위에다 올려야 되는 게 1등일 확률 구하는 거네. 됐어? 됐지? 그러니까 그냥 1등일 확률 구하는 거라. 우리가 진짜로 구하고 싶은 사건은 1등이 나와야 돼. 그럼 여기는 1등에 2등, 1등에 꽝 뭐 이런 거 다 나눠서 할까? 그래도 되지만 지금 그냥 여기는 이면 되지. 됐어. 1등이 나올 확률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아무거나 나와도 돼. 이 안에 다 있어 어차피. 여기에 1등에 2등 다 들어있을 거 아니야. 즉 이 안에 있는 상황인지는 확인을 하는데, 맞아? 1등, 2등, 1등 꽝이 다 기본적으로 여기 안에 들어있는 애들은 맞지. 그러니까 그런 걸 확인해야 돼. 아까 전에 처음에 설명한 거. 처음에 설명한 거 이건 확인해야 돼. 조건부 확률. A 중에서 그랬을 때는 A 중에서 하고 이제 여기만 봐야 되잖아. 그 중에서
여기일 확률을 구해라 뭐 이런 개념이라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일 확률을 구하는데 이 빨간 거 전제 조건에 벗어나는지는 확인해. 즉 이거 맞아? 1등 기타 등등이 지금 요 안에 다 있는 거 맞지? 그건 확인을 잘 해보고 막 삐져나가는 경우가 있거나 그러면 그랬을 땐 나눠야지. 1등, 2등. 1등 꽝 다 나눠서 해야지. 근데 지금은 다 39가지에 있는 상황이 맞아. 얘도. 그럼 계산은 끝났지. 1등 뽑아야 되지. 1등 한 개 중에 한 개. 뭐 굳이 쓰든가. 그럼 나머지 하나는 남은 9개 중에 아무거나. 끝. 지금은 조건부 확률의 계산을 뭘로 한 거야? 경우의 수로. 그치? 상관없다 그랬어. 확률로도 해볼까? 확률로 하면 이제 이거만 달라질걸? 그러니까 보면 뭐 그게 그거네요. 맞아, 그게 그거야. 다만 이제 자네가 헷갈리지만 않으면 돼. 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당첨이 연속 당첨될 확률을 구해야 되는 거지. 그럼 확률을 구해야 되니까 전체도 좀 구해 놓을까? 전체는 어쨌든 10개 중에 2개 뽑는 거잖아. 그지? 그럼 더블 당첨될 확률은 전체분의 이렇게. 하나가 당첨이고 하나가 꽝이 될 확률 그러면 이거분의 당첨. 자, 6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그럼 요거는 확률로 쓴다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됐어? 그래서 똑같이 결국은 둘이 더한 거를 전체로 이렇게 놓을 거 아니야. 분의 저게 23가 위에 게 15지 이게 9고 뭐야 결국 분모 다 똑같아가지고 약분해놓고 보면 방금 쓴 39분의 9잖아. 맞지? 이게 굳이 따지면 확률로 구한 거. 뭘로 하든 당연히 상관이 없다. 됐지? 가장 본인이 안 헷갈릴 것 같은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확률로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확률로 하셔야 되고. 자, 세 상자 ABC가 있는데 상자 A에는 한 번에 잘 알아볼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말로 나와 있으니까 좀 짜증나요. 그럼 빠르게 본인이 좀 알아보기 쉽게 잘 정리하십시오. 됐냐? 상자 A에는 빨간 공 2개, 파란 공 3개, 검은 공 3개가 들어있고 그 다음 B에는 빨간 공 1개, 파란 공 2개,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다. 잘 정리해. 미적분에서 그래프 그리는 것보다 낫잖아. 문제 풀기 전에 그래프 상황부터 봐야 되겠네. 자, 리미트 보내서 상한 찾고 하한 찾고 하는 게 나? 이게 나? 이게 낫지? 꾸준히 잘 해. 그 다음 C는 빨간 공 2개, 파란 공이 하나, 둘, 셋, 넷, 5개, 검은 공이 하나, 둘, 3개. 잘 하고. 자, 임의로 상자를 택하여 1개의 공을 꺼냈더니 조건 걸려있네. 눈치채면 되겠네. 근데 시행을 잘 봐. 분명히 상자를 택하는 게 먼저고, 그지? 그 다음에 공을 꺼내기 하는 거야. 그랬더니 파란 공이었을 때, 일단 문제 자체가 파란 공이 나왔을 때만 우리는 계산을 해야 되는 거네. 맞아? 그럼 즉시 멈추고 이거부터 구해. 항상 조건부 확률은 이렇게 조건이 걸려 있는 게 확인이 되면 그렇게 될 확률이 어차피 전체일 거 아니야. 분모에 들어갈 거 아니야. 그지? 우리가 항상 확률 구할 때 전체부터 구했잖아. 그런 거 하듯이 일단 이렇게 될 확률부터 정리해서 구해. 자, 문제 보면서 상자 고르고 그 다음에 파란 공이 나와야 되는 거야. 상황 정리해야지. 왜냐면 상자가 3개나 있고 상자 3군데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다 하자. A에서 파란 공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B에서 파란 공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C에서 파란 공이 나올 수도 있구나. 자, 그럼 A라는 거를 그냥 계산하지 마시고요. 분명 상자 고른 됐잖아. A 고를 확률을 계산해야지.
니 눈앞에 상자 3개 있어. 셋 중에 A 고를 확률 계산 안 할 거야? 해야지. A 고를 확률은 별말 없으면 그냥 일반적인 걸로 생각하면 돼. 셋 중에 하나 고르는 거잖아. 3분의 1. A 상자 고를 확률은 3분의 1 곱하기. 그래서 자 상자 골랐어. 여기에서 공을 한 개 꺼낼 건데 파란 공이니까 지금 우리는 얘네들이 나와야 되는 거라는 거. 자 파란 공 나올 확률. A 공 몇 개야? 8개네. 8, 뭐 굳이 쓰면 8C 1분의 뭐 이거지만 한 개니까 뭐 그냥 8분의 3 됐지? 24분의 3 됐냐? 공이 개수가 아예 안 똑같네. 그럼 약분하자. 8분의 1. 그 다음 B를 고르고 B 상자 고를 확률 3분의 1. B에서 파란 공 나올 확률 6분의 2. 그 다음 C 상자 고를 확률 3분의 1. 그 다음에 C에서 파란, 야 공이 좀 많다. 5, 6, 10개네. 10분의 5. 따라서 이거 셋이 더한 개 조건부 걸려있는 전체 경우의 수, 전체 확률이라고 보면 되겠지. 됐지? 됐지? 자, 이제 위에 이제 뭐 뒤늦게 읽어도 되자. 근데 뭐고 하는 거였지? 202 C에서 나왔을 요놈이네. 끝. 정리만 잘하면 된다. 됐지? 자, 그러면 맞아. 아, 바쁘구만. 자, 다음에 이제 독립종속이라는 개념을 할 건데, 아우 여기 안 지웠어. 아까 전에 요 상황 있지? 아까 전에 곱셈 정리하면서 내가 알려줬던 요 상황 있지? 여기가 이제 차이점이 아까 딱 이거였지. 가장 하나의 예시야, 하나의 예시. 이게 이제 뽑은 건 가져가.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여기 확률이 5분의 1 이렇게 일반적으로 B가 발생할 확률인 6분의 2가 아닌 5분의 1로 바뀌어 계산이 되잖아. 그지? 맞지? 다시 말해 이렇게 앞사람이 일어날 일에 따라 앞쪽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에 따라 뒤쪽 확률 계산이 변하게 돼. 맞아? 이런 상황을 종속이라고 얘기를 하고, 확률은 크게 종류가 두 개. 독립 아니면 종속이야. 이런 상황이 종속이야. 독립이 이제 아까 요 상황. 하나의 예시야, 이거는. 그리고 자, 이렇게 조건이 붙으면 봐봐. 앞에 철수가 노란 공을 가져가던 파란 공을 가져가던 뒤에 민수가 뽑는 확률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아, 그래도 6분의 2잖아. 이런 상황이 독립이야. 됐냐? 즉 독립은 서로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 그 배반이랑 헷갈릴 수 있어. 그러니까 얘랑 헷갈리지 마. 이 배반 사건은 얘네랑은 좀 별개야. 그러니까 배반은 뭐 이럴 수도 있고 이래. 배반은 별개야. 배반이 뭐야? 배반은 그냥 교집합이 없는 거야. 됐어? 교집합이 없는 거야. 독립은 교집합 있을 수 있어. 근데 단지 서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내가 보통 독립 예시를 들 때 또 이제 이런 거. 내일 비가 옴. 뭐 이런 거. 아닌가? 야, 우리 그 감성적인 건 뺍시다. 뭐 비가 오면 고기가 더 땡겨요. 이런 건 좀 빼고. 내일 비가 오던 안 오던 내일 고기를 먹을 확률은 변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아니 반대로 생각해보면, 뭐 예를 들어 네가 내일 고기 먹으면 비 올 확률이 올라가냐? 1도 상관없지.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돼. 됐나? 그래서 이게 방금 내가 말한 대로 이 이러한 독립인 상황을 내일 네가 고기를 먹었을 때 비가 올 확률이든 고기를 안 처먹어도 비가 올 확률은 변하지 않는다잖아. 그지? 이걸 내가 말로 한 거를 기호로 한번 써볼게. 즉 내일 비가 올 확률은 내일 네가 고기를 먹었을 때든 아니면
고기를 안 먹었을 때든 똑같다라고 받았으면 알아보겠냐? 됐냐? 말을 기호로 받아 쓴 거야. 됐어? 내일 고기를 먹었을 때 비가 올 확률이나 안 먹었을 때 비가 올 확률은 네가 고기를 먹던 안 먹던 하늘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비가 올 확률과 똑같을 거라고. 됐어? 됐지? 마치 아까 요 상황에서 민수가 노란 공을 뽑던 노란 공을 안 뽑던 다시 넣기만 하는 확률 똑같잖아. 맞냐? 그치? 그래서 이렇게 말로 받아 쓴 거를 잘 가지고 가서 저기 앞에 이식 중에 지금 예시 든 것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곱셈 정리해서 요 아래식에서 요 부분이 여기 있거든. 즉 얘는 결국 PA로 바꿀 수가 있는 거야. 맞아? 언제? 독립이면. 이게 지금 독립 조건 쓴 거잖아. 맞아? 따라서 그럼 얘가 뭘로 바뀌냐면 그냥 PA로 바뀐다. 됐어? 그냥 자연스럽게 이건 그냥 뭐 그냥 저렇게 나오는구나 하고 그냥 눈으로 따라오면 돼. 그래서 결국은 정리해보면 A와 B가 서로 독립이다 라고 하면 다음이 성립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 알파벳 순으로 바꿨으면 마치 이것처럼 철수가 노란색을 뽑고 그리고 민수가 노란색을 뽑을 확률이 독립인 상황이라면 그냥 철수가 노란색 뽑을 확률 곱하기 민수가 노란색 뽑을 확률 이렇게 계산했었잖아. 그치? 그 뜻이야. 그 뜻. 됐나? 독립이면. 됐나?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더. 실은 이게 A와 B가 지금 독립이잖아. 근데 이렇게 썼지만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럼 얘랑 얘는 어떠냐? 내일 비가 안 올 확률도 네가 내일 고기 먹을 확률이랑 독립이겠지. 내일 네가 고기를 안 먹을 확률도 비가 안 올 확률이나 비가 올 확률이랑 독립이겠지. 즉 실은 A와 B가 독립이다라고 이렇게 문제에 쓰여져 있어도 식은 이거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4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물론 매번 풀 때마다 그럼 4가지를 다 쓰고 해요? 아니 그건 아닌데. 당연히 아니지. 근데 독립이잖아. 이런 것도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다 된다고. 알아봐? 됐어? 그치? 이거도 이렇게. 그러니까 A, B가 독립이야? 다 독립이야. 그럼 여집합끼리도. 여사건끼리도. 왜요? 요걸 봐, 요걸. 됐죠? 됐죠? 그래서 A, B가 독립이다. 그러면 요 관계식은 이제 그 5가지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 풀 때 쓰는 공식이고. 됐냐?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것도 좀 빨리 되면 좋아. 즉 이거 다 지우고 다시 써볼게. 그러니까 독립이면 이런 게 된다고. A와 B가 만약에 독립이래. 그럼 조건부 확률은 실은 뒤에 그러니까 내일 비가 오든 안 오든 이럴 확률은 그냥 얘랑 똑같다고 하고 바로 고칠 수 있으면 제일 좋아. 물론 중간 다리를 거쳐도 되긴 해. 독립이면 자 근데 조건부 확률 공식이 이건데 이렇게 한 다리 거쳐도 되긴 하는데 이왕이면 좀 바로바로 나와야 문제 푸는 속도도 올라갈 거야. 독립이면 이게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약분이 돼서 PB가 남게 된다 하고 수식적으로도 뭐 당연한 결과지만 그냥 아까처럼 빠르게 독립이야? 내일 내가 고기 먹던 안 먹던 비가 올 확률은 그냥 똑같겠네? 하고 PB 바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지. 됐냐? 됐지? 요게 이제 독립과 종속에 대한 얘기고요. 따라서 이걸 마지막으로 여기 수능 필수 공식 5가지 중에 마지막까지 끝난 거야. 이제 이 5가지를 다 활용해서 문제 푸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됐지? 됐지? 잘 보면서 공식에 대입. 자, A와 B는 배반. A와 C는 독립. 그래서 독립 그러면 실은 이렇게 하나만 쓰긴 하지만 나도 하나만 써놓긴 했지만 뭔가 좀 따라오는 것들이 많아. 이게 막 여사건하고도 다 독립이고, 그치? A랑 C는 조건부로 딱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떼버릴 수 있고, 뭐 이런 게 좀
딸려오는 거야. 지금은 뭐 그럴 일은 없어 보이네. 자, 가자.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라. 일단 요거 C의 여사건을 줬는데 그럼 그냥 C도 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차피 2분의 1이라 얘도 2분의 1이겠네. 그 다음 여기 그러니까 뭐부터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 네 눈에 공식 있는 거부터 그럼 써. 여기 합집합 있잖아. 합집합 있잖아. 뭐부터 하는지 몰라? 공식이 5개밖에 더 있어? 그 중에 하나라도 보이는 거 있으면 써 그럼. A 합집합 B가 있네. 그러면 그 3번 공식에 의하여 덧셈 정리를 쓸 수 있으니까 쫙 쓰고 그러면서 중간중간 잡고 이제 근데 배반이라 여기 교집합 0이랬는데 들어가. 첫 번째 이게 그럼 3분의 2다 라고 준 거네. 첫 번째. 다음 두 번째 A와 C의 교집합인데 교집합 이거잖아. 오케이. 곱하기 이게 5분의 1이구나. 됐지? 그 다음 B를 구해라.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됐냐? 끝난 것 같은데? 끝났지? PC를 알려줬거든. 요게 2분의 1이래. 아, 얘가 2분의 1이야. 그냥 공식에 대입해서 푼. 그럼 얘는 양변에 2를 곱해서 넘기면 5분의 2가 될 거고. 이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B가 나오겠네. 10번. 두 사건 A, B가 독립이다. 독립인데 이걸 구하라고? 내가 말한 것까지 잘 기억하고 있으면 내일 네가 고기를 먹던 안 먹던 B가 올 확률은 동일하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이거다. 물론 공식으로 쓴다면 조건 확률 공식으로 그대로 갖다가 쓴다면 이렇게 될 거고. 됐냐? 이거 당연히 첫 번째처럼 바로 알아보고 빡 바꾸는 게 제일 빠르지. 근데 만약에 굳이 공식을 딱 이렇게 쓴다면 저렇게 돼야 되고.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 A가 있지만 여사건은 저거 5분의 2겠네. 그 다음 A, B가 독립이면 이거 막 그러니까 이걸 막 차집합이다 그러면서 집합 그래프 벤 다이어그램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A, B가 독립이면 여사건하고도 독립이니까 얘도 이렇게 곱하기로 분리가 가능하다고. 됐어? 그래서 실은 아까 얘도 5분의 1이라 이렇게 약분되고 P, B만 남는 거 아니야. 됐죠? 그 다음 OX 퀴즈. 뭐 지금은 설명은 직후니까 안 까먹고 바로 되겠지. A와 B가 서로 독립이다. A와 B가 독립이라 그랬으니까 얘랑 얘뿐만이 아니라 얘랑 얘네도 다 독립이야. 기억! 바로 동그라미 쳐도 되지? 됐냐? 됐지? 지금은 한 직후잖아. 독립이면은 얘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이렇게 될 확률은 그냥 PA고 이것도 마찬가지지. 이거 뭐 안 일어나든 그냥 A일 확률 동일하니까 같을 거고. 그게 아니면 또 이제 아까처럼 다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니은도 마찬가지지. 여기 뒤에 있는 문장이 아니라 식. A와 B가 독립인데 이렇게 조건 걸어 놔봤자 이 뒤에 거 쌩까면 되는 거지. 너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똑같아.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렇게 되면 교집합은 A 곱하기 B다. 이거 독립 기본 공식이잖아. 맞네. 됐냐? 됐지? 그 다음 디귿은 합집합 공식이네. 뭐가 빠졌는걸? 합집합 공식은 원래는 이건데 얘는 뒤에 아무것도 없는 걸로 모아. 지금 디귿에서 주장하고 있는 건 이거라고 그러니까 디귿은 지금 바꿔 말하면 이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지. 됐냐? 독립이면 이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야. 아까 내가 독립과 배반은 아무 말이 없으면 상관관계가 없다 그래서 조건이 추가되지 않는 이상. 즉 지금 독립. 그러니까 물론 이건 아마 수능에서는 이제 그럴 일 없겠지만 내신에서 이제 이런 것도 막 조건 조금씩 걸어 놔가지고 명제 관계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일단 한번 딱 보면 독립 조건이 이거야. 배반 사건의 조건이 이거야. 즉 이거면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냐고. 당연히 없지. 이거면 이거다라 말할 수 있냐고. 없지. 얘가 이렇게 되려면 A 또는 B 중에 하나가 공사건이어야 돼.
일어나지 않는 사건. 맞지? 즉 만약 A나 B 중 하나가 둘 중 하나가 0이 된다면 그렇게 조건을 문제에서 걸어버린다면 추가 힌트를 딱 걸어 놓으면 이런 게 있어야지 그럼 상관관계가 독립이면 배반이다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0이면. 그지? 됐어? 그런 조건. 만약에 0이 아니면 좀 때려 죽어도 얘는 이렇게 될 수가 없지. 그치? 됐어? 뭐 그런 식의 관계가 있는 거지. 종속이랑 연결하게 되면 종속, 독립이랑 종속은 뭐 딱히 지만의 뭔가의 관계식이 없고 그냥 이렇지 않으면 종속이라고 해. 결국 독립, 종속은 그냥 독립이 메인이고 종속은 독립 아닌 거 이런 취급을 받는 애라. 그래서 뭔가 이런 추가 힌트가 걸리지 않는 이상은 별 관계가 없어. 지금도 보면 그러니까 추가 힌트가 아무것도 없거든. 맞아? 그럼 당연히 독립이면 배반이다 라고 할 수 없지. 됐지?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됐냐? 독립종속을 판별하는 문제로 아주 단순한 문제라고 볼 수 있어. 야, 해야 할 일은 똑같아. 밑에 보면 문제에서 다음 중 서로 종속인 것을 고르시오 그랬는데 종속을 고르라고 할 때도 있고 독립을 고르라 할 때도 있는데 어쨌든 해야 될 거는 독립을 찾아야 돼. 독립이 아니면 종속이기 때문에. 됐냐? 됐지?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푸는 문제야. 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기 보면서 다 하는 거야. 다. 1번 B와 D가 종속인지 골라라 라는 얘기는 이거 확인하라는 얘기야 결국. 그러니까 독립이면 이게 성립할 거고 아니면 성립을 안 할 거 아니야. 그냥 이거 확인하라고 하나씩. 그래서 선생님 이거 이지 거리를 5번이나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이런 간단한 상황이면 얘네를 그냥 A, B, C, D 원소를 다 써놓고 하면 금방 하지 않을까? 다 그냥 원소 써버립시다. 100원짜리 동전에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그냥 집합처럼 순서쌍으로 잘 쓰자. 야, 시행은 잘 봐. 100원짜리랑 500원짜리 던지는 거야. 저번에도 말했지. 동전이랑 주사위 던지는 걸로 설명했지. 동전 하나와 주사위 하나를 동시에 던질 때라고 시행을 못을 박았는데 사건에서 동전이 앞면이라고 했다면 주사위도 생각 같이 해야 된다 그랬어. 즉 보기 좋게 순서쌍으로 이렇게 표현할까? 앞에 자리에다가 100원짜리의 앞뒤 유무를 쓰고 500원짜리의 앞뒤 유무를 이런 식으로 순서쌍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자. 그 다음 앞면을 동그라미, 뒷면을 세모라고 한번 표현해서 순서쌍으로 본인이 보기 좋게 잘 정리해봐. 자, A 100원짜리가 앞면이 나오는 사건이라 그랬으니 당연히 둘 다 앞면인 것도 있겠지만 얘가 앞면에 500원짜리가 뒷면인 것도 있을 거야. 어차피 다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로 한 번씩 싹 다 해놓으면 금방 할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럼 사건 B는 500원짜리가 앞면, 뒷부분이 앞면. 그 다음 C는 두 동전이 같은 면. 그 다음 D는 다른 면. 이렇게 한 번만 잘 정리해 놓으면 되겠네. 이러고 이제 다 찾는 거야. 됐어? 뭐 예를 들어 뭐 3번 해볼까? B와 C를 비교해야 되네. 그럼 님들이 해야 되는 건 뭘 해야 되는 거야? 독립 파악을 해야 돼. 종속 파악은 어떻게 해요? 그런 게 없어. 그냥 독립 파악을 하면 돼. 아니면 종속이니까. 이거 등식 만족하나? 자, 봐. 하자. 뭐 이거부터. B가 발생할 확률 몇이야? 어쨌든 동전 2개 던지는 거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는 4가지지. 맞아? 동전 2개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전체는 4가지지. 4분의 B가 일어날 확률 2. C는 이것도 4분의 2겠네. 이거랑 같나? B 교집합 C. 눈으로 하자. 교집합 있냐? 1개 있지. 1개 있지. 그럼 4분의 1. 그리고 봐. 같아 틀려? 같지? 같지? 그럼 이건 독립이네. 그러니까 3번은 아니겠네. 종속 고르라 그랬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한 땀 한 땀 다 찾으란 얘기야. 됐지요? 다음. 이제 또 계속 독립 아니면 종속 사건의 확률 계산 가봅시다. 여기부터는 거의 이제 확률 계산을
경우의 수를 안 쓰지는 않는데 아마 보통 자꾸 한 땀 한 땀 하나씩 뭐 4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이런 식의 계산을 주로 하게 될 거고 그게 더 편해.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자, 독립종속 개념은 알았고 그래서 결국 문제 풀 때는 상황 정리 잘해서 알맞은 계산을 싹싹싹 써내려 가야 돼. 명중률이 2분의 1, 3분의 1, 4분의 3인 세 공수 ABC가 동시에 표적을 향해 활을 쏠 때 3명 중 2명만 맞출 확률 구하래.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 그러니까 3명 중 그러면 맞출 2명을 골라야 되니까 3C2 이렇게 하자고? 안 돼. 확률이 다 동일하지가 않아서 지금 이 문제는 경우의 수로 하면 안 되고 확률로 한 땀 한 땀 계산을 해야 되고 뭐부터 정해야 돼? 그러니까 상황을 정리를 해야지. 2명만 맞추라 그랬으니까 다 해야지. 각각의 확률이 다 다를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따로따로 상황을 다 잘 분리해서 직접 계산을 하나씩 해줘야 돼. 이렇게 3가지의 상황이 있겠네. 됐나? 그리고 하나씩 잘 계산해. 자, A가 맞춰야 돼. 2분의 1. B도 맞춰야 돼. 3분의 1. C는 이게 명중할 확률이니까 빗나갈 확률이 4분의 1. 이러면서 계산 미스 안 나도록 잘. 얘는 A가 맞춰야 되고 B가 빗나가야 되고 C가 맞춰야 되고 그 다음 마찬가지 얘도 A가 빗나가야 되고 뭐 똑같지만 그 다음 맞춰야 되고 보면 알겠지만 당연한 얘기야. 절대로 이걸 갖다 경우의 수로 그러면 그냥 3C2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돼. 안 돼. 확률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르고 실제로. 그래서 따라서 이거는 이렇게 한 땀 한 땀 다 계산을 해서 이건 당연한 얘기지만 더 해 주셔야지. 됐냐? 절대로 이거는 경우의 수로 하시면 안 돼요. 다음 14번. 아까처럼 그 비가 왔을 때 어쩌고 저쩌고 그 시리즈지? 그러니까 말이 당연한 얘기지만 말은 어차피 계속 바뀔 거야. 아까 내가 그냥 우리 예시 등 비가 온 날 승리할 확률 이런 거 했지만 지금은 이제 연승 개념으로 갔네. 승리한 다음 날 승리할 확률 이런 식으로 간 거지 느낌이. 정리를 잘 해볼까? 승리하고 그 다음 연달아 다음 날에 승리할 확률을 3분의 1이라 그랬으니까 자 이거 3분의 1의 여사건인 3분의 2는 뭐가 돼? 아까 똑같아. 비가 온 날 승리할 확률의 여사건이 비가 온 건 이미 발생한 일이고 그 다음 여기가 바뀌어야 되잖아. 즉 승리한 다음 날 패배할 확률이 지금 이놈의 여사건인 3분의 2가 된다 그랬어. 그 다음 패배하고 승리할 확률을 줬네. 패배를 하고 그 다음에 승리할 확률을 4분의 1. 됐어? 말은 계속 바뀔 건데 아까 그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 비가 온 날 승리야. 비가 온 날 패배. 비가 안 온 날 승리. 이 구조야. 그지? 그럼 이거의 여사건은 패배하고 또 쳐발리는 거가 되겠네. 됐지? 그리고 내가 뭐라 그랬어? 그 다음에 확인해라 그랬지. 이렇게 될 확률을 주어졌나? 확률이 주어져 있나? 확률이 나와 있나? 아니면 박아버렸나? 이걸 뭐라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앞에서 풀었던 문제는 뭐 토요일에 비가 올 확률이 30% 그러면서 이쪽 확률을 줬었지. 지금은 어때? 지금은 화요일에 승리했다라고 박아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저 확률은 계산을 안 해도 되는 거야. 조건이 걸려 있는 거니까 화요일에 승리한 세개 선 이렇게 보면 돼. 그지? 해서 그럼 금요일에도 승리할 확률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자 나중에 많이 이렇게 딱 시간 순서대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아니면 뭐 1회전, 2회전, 3회전 이런 식의 계산을 많이 하게 될 텐데 정리 합시다. 그러니까 화요일에 승리한 거는 이미 고정. 저거 확률 계산 안 하는 거다. 됐어? 그래서 뭐고 하는 거야? 금요일에 승리할 확률을 구하라고 했네. 됐어? 아까 방금 풀었던 포수 총쏘기처럼 상황을 잘 다 구별해야지. 이날 승리를 해야 돼. 그럼
지금 여기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 다 생각해서 써야 돼. 뭐 쉽게 생각하면 승리를 동그라미라고 하자. 당연히 4연승 갈길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실은 여기는 고정이라서 여기만 보면 돼. 결국 그렇게 4개밖에 없겠네. 많지도 않아. 왜냐면 문제에서 원하는 게 금요일에 승리하는 거를 원하니까 여기는 고정일 거 아니야. 됐냐? 됐지? 주의사항, 이거는 조건. 화요일에 승리했을 때 조건이 걸려있는 셈이라 보면 되기 때문에 얘 확률은 계산을 하는 게 아니야. 근데 마지막에 금요일에 승리하는 건 계산을 해줘야 돼. 자, 하나씩 잘 계산하자. 자, 여기 수요일에 승리할 확률 뭐야? 할 때 이제 봐야 되는 게 이거 필요한 거지. 전날에 이겼네? 이기고 이기는 거네? 요거지 3분의 1. 맞아? 그걸 잘 보면서. 맞냐? 이제 여기가 동그라미인 확률이 3분의 1인 거잖아. 3분의 1. 자, 그럼 목요일에 승리할 확률도 수요일에 이긴 상태이기 때문에 3분의 1. 그리고 금요일엔 이겨야 되지. 어쨌든 승리할 확률 3분의 1 써줘야 돼. 금요일은 고정이 아니라 승리할 걸 구해야 되는 거야. 여긴 계산을 해야 돼. 그래서 승 해놓고 패하면 안 되잖아. 자, 그 다음 이제 여기 화요일 승리는 보장이 돼 있고, 그럼 승리니까 수요일에 승리할 확률 3분의 1. 자, 그럼 목요일에는 패배야. 전날에 이겼는데 진다? 요쪽이지, 요쪽. 승리했는데 다음날 패배할 확률 3분의 2를 말하는 거네. 자, 그럼 이 상태로 금요일에 승리할 확률은 뭐야? 패배하고 이겨야 되는 거네. 그렇지, 4분의 1. 정리를 잘 하면 지금 너네들 눈으로 잘 따라오듯 할 수 있는데 혼자 풀라 시키면 정리를 안 하고 풀다가 많이 틀리니까 잘 정리해라. 자, 그럼 여기는 자, 수요일에 져야 돼. 이겼다 져야 돼. 자, 이제 바로바로 쓸 거야. 3분의 2 곱하기. 자, 여기는 졌다가 이겨야 되네. 4분의 3 곱하기. 그럼 이제 여기는 이겼다가 이기는 거네. 3분의 1.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는 이겼다가 지는 거 3분의 2. 그 다음 졌다가 또 지는 거 4분의 3. 잠깐. 여기 잘못했네. 패배했다가 이겨야 되니까 4분의 1. 여기가 이제 패배했다가 패배니까 4분의 3. 그 다음에 패배했다가 이겨야 되니까 여기가 4분의 1. 계산 더하기. 됐냐? 자, 그래서 요거 봐. 지금 이 계산들이 결국 무슨 계산을 하고 있는 거냐면 종속 사건을 지금 계산 중이었다고 보면 돼. 매번 앞에서 일어난 거에 따라 뒤에가 다 다르잖아. 맞아? 그래서 종속 사건의 계산은 진짜로 상황을 다 나눠서 계산을 해야 돼. 근데 그러다 보면 가끔씩 상황에 따라 계산이 같은 종속이 있을 수 있어. 그랬을 때는 그냥 빠르게 똑같네? 눈치 깠으면 바로 그냥 그럼 총 몇 개 있지만 생각하면 되지. 맞아? 이게 그냥 종속이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독립시행의 확률의 계산이라는 게 있어. 독립시행의 확률 계산. 즉 개념이라기보단 그러니까 방금은 종속인 상황에서의 계산이야. 그럼 독립인 상황에서의 계산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자연스럽게 공식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관계식이 유도가 돼야 돼. 자, 명중률이 5분의 3인 사격수가 있다. 이 사격수가 표적을 향해 4방을 갈겼을 때 적어도 2발 이상 맞출 확률을 구해라 그랬는데, 잠시 지금은 그냥 적어도 2발을 빼고 잠깐 설명을 위하여 이거부터 잠깐 해보자. 4발을 쏴서 1발 맞출 확률 이거 구해볼게. 됐냐? 잘 봐라. 4발 쏜다 그랬지. 1발, 2발, 3발, 4발. 1발만 맞춰야 돼. 어떻게 돼야 돼? 상황을 잘 나눠야지. 맞추고 감나빗. 됐냐? 아까 방금처럼. 그치? 다음? 됐냐? 아까 하던 대로 방금 문제 풀듯이 하던 대로
상황이 여러 가지가 상황이 있네? 네 가지가 있겠네? 하고 다 계산해야 되지. 계산해보자. 자, 맞출 확률 5분의 3. 됐냐? 그 다음. 아이고. 빗나가고, 빗나가고, 빗나가고. 됐냐? 여기는 빗나가고, 맞추고, 빗나가고, 빗나가고. 야, 안 써도 되지? 다 똑같지? 왜 똑같아? 독립이라. 별말 없잖아. 이 사람은, 그러니까 뭐 또 감정을 빼라. 빗나가면 더 긴장해서 확률, 그딴 거 없어. 그냥 맞출 확률 5분의 3. 빗나갈 확률 5분의 2. 맞춰도 뒤에 확률 안 바뀌어. 지금 이게 독립 상황이야. 맞아? 바로 지금 이 상황이 독립시행. 그러면 독립시행 확률 계산은 지금 보다시피 어차피 다 똑같지. 그럼 아까 알려준 대로 이렇게 하지 말고 뭐 하면 돼? 아, 어쨌든 명중은 한 번, 빗나가는 건 3번일 것이며 이런 게 몇 개 있을까? 계산만 하면 되지. 어서 많이 보던 거지. 이거 어서 많이 보던 거지. 일단은 뭐랑 똑같아? 여기 이항정리 업그레이드 확률 버전이야. 요 앞에 뭐가 들어가야 돼? 동그라미 XXX 나열하는 계산이 들어가야 돼. A, B, B, B 나열하는 계산이 들어가야 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야. 근데 이항정리 때도 계속 썼지만 2개밖에 없으면 이게 실은 4시 1이나 4시 3이랑 똑같지. 이항정리 확률 버전이야. 이항정리 확률 버전이야. 말했잖아. 이항정리 잘 해야 돼. 왜? 그게 확률에서 나와. 그랬지. 그대로 이게 통계 이항 분포까지 가요. 거기 가면 얘 또 나올 거야. 이렇게 빠르게 계산하는 걸 독립시행 확률의 계산이라고 한다. 알겠냐? 됐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돼. 뭐 공식을 또 외워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너네가 알고 있는 거야. 단지 이제 확률이 여기에 들어갈 뿐. 자, 그럼 이 문제를 빠르게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적어도 2발 이상을 맞춰라 라고 했기 때문에 항상 고민해야 되는 거, 정말로 저거를 구할지 여사건 구할지는 언제나 생각해야 되는 거고, 적어도 2발이면 2발, 아니면 3발, 아니면 4발을 계산해야 되네. 아이씨, 그럼 여사건은 뭐지? 1발, 아니면 빵발이니까 이게 좀 더 낫겠네. 여사건을 구하도록 하자. 자, 그럼 한 발만 맞을 확률을 이제 방금처럼 빠르게 독립시행이 맞구만. 명중은 1번. 그럼 빗나가는 건 3번 하면서 이걸 보고 마음속에서 이거를 나열하는 계산이라는 걸 잘 생각하면서 4시 1 바로 딱 갈겨주면 되고. 자, 그럼 빵발은 이항정리 때 상수항 뽑는 것처럼 그런 느낌인 거지. 그냥 빗나가는 것만 4번이라 끝. 안 써도 돼. 써보면 뭐 4시 4, 뭐 4시 0 이거겠지 뭐. 그치? 따라서 이것을 잘 계산해 주시고 5의 4제곱분의 몇이냐? 4, 3, 12. 12 곱하기 8, 96. 자, 이거는 일부러 약분 안 했어. 어차피 이거 더해야 되잖아. 4제곱분의 16. 둘이 더해주면 5의 4제곱분의 112가 될 것이고, 까먹지 말고 지금 여사건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야 되고, 지금은 짤 없는 듯 저 그 n분의 n 해가지고 빼래잖아. 그럼 계산해야지 뭐. 5의 4제곱은 뭐야? 25, 120, 625네. 됐나? 지금 독립시행 확률을 끝으로 이게 확률 2단원 마지막 개념이야. 끝. 2단원이 끝났어. 하여간 어쨌든 남은 예제 문제는 마저 풀어야지. 자, 철수와 동수가 탁구 시합을 할 건데, 철수가 동수에게 5판 중 3판 골로 이긴다? 철수의 승리할 확률을 준 거지. 보통 2명의 대결 구도는 1명만 보면 돼. 철수가 승리할 확률이자 저게 이제 동수가 패배할 확률이겠지 뭐. 물어보는 거에 맞추자. 누구 물어봤어? 철수의 성적을 물어봤으니 그냥 이대로 하면 될 것 같네. 철수 기준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지. 별말 없으니 뭐 독립시행이겠지. 승리할 확률 5분의 3. 그럼 다음날엔 철수는 한 번 이긴 다음에 한 번 이기면 기세를 타서 확률이 더 올라가고, 이러면 이제 아까 풀었던 그 종속 문제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이제 그대로 다시 철수 승리, 패배 이래야 될 거고. 지금은 그냥 별말 없지. 자, 그럼 철수의 시합 성적이 2승 1패가 될 확률? 아, 3판 아래. 철수가 이기는 걸 동그라미라고 한다면 2승 1패. 뭐 일단은 써보지만 이제 실은 바로 쓰면 되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거야. 어차피 계산은 5분의 3, 5분의 3, 5분의 2야. 독립시행이 맞아. 따라서 이제 바로 그냥 2번, 1번. 그러면서 이제 막 섞여 있을 때, 이게 독립시행인지 그냥 상황 나눠서 그냥 한 땀 한 땀 잘 계산을 해야 되는 건지 판단을 잘 하셔야 되겠지. 마찬가지 부교재가 포인트야. 다 섞여 있을 때 푸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부교재 숙제를 꼭 잘 해서 뭐 다 질문이어도 상관없다 그랬지. 박아보고 들고 와야 돼. 자, 17번. 3부터 10까지 번호가 적힌 상자에서 공 몇 개야 이러면 8개, 7개 이러고 있지. 자, 임의로 한 개를 꺼낼 건데 소수가 적힌 공이면 동전을 3번, 짝수가 적힌 공이면 동전을 4번 던진다. 자, 정리해. 시행이 좀 복잡하게 얽혀 있잖아. 즉 소수가 나오면 동전을 3번을 던진다. 그 다음 짝수가 나오면 동전을 4번을 던진다. 상황 정리 잘 하고. 됐냐? 자, 이때 동전의 앞면이 3번 나올 확률을 구하라 그랬어. 그지? 항상 크게 시행. 잘 봐. 시행. 그냥 냅다 동전 던지는 거야? 분명히 시행이 순서가 정해져 있어. 시행에 맞춰서 해. 상자에서 공 꺼내고 거기 써있는 거 보고 동전 던지는 거야. 그래서 앞면이 3번 나올 확률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각각 여기에서 앞면이 3번이 나올 수도 있고 이 상태에서 앞면이 3번 나올 수도 있지. 그냥 다 계산해주면 되겠네. 자, 이쪽에서 동전이 3번 나온다. 일단 소수가 나와야 돼. 소수 나올 확률 몇이야? 8분의 소수 몇 개야? 3, 5, 7 3개네. 8분의 3 곱하기. 자, 그럼 이제 동전은 3번 던지는 거야. 동전 3번 던져서 앞면 나올 확률, 앞면 3번 나올 확률 바로 써도 되나? 동전은 어차피 앞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지. 세제곱 이렇게 되겠네. 됐냐? 실은 얘도 정확히 따지면 이거 한 거야. 동전을 3번 던지면 앞면은 3번, 뒷면은 빵번, 30빵 이거 한 거긴 해. 됐냐? 동전 던지는 행위 그 자체는 독립이잖아. 맞아? 그치? 다음 그럼 이건 짝수가 나와야 돼 일단. 그럼 8분의 짝수니까 4, 6, 8, 10 8분의 4 됐나? 곱하기. 자, 이번엔 동전을 그럼 4번 던지네. 4번 던져서 앞면 3번 계산 되겠지? 계산 되겠지? 동전은 실은 앞면이나 뒷면이나 2분의 1이라 하지 아마 나중에는 그냥 한 번에 합쳐서 쓰겠지만 지금은 천천히 해보면 그러니까 앞면은 3번 뒷면은 1번 그럼 여기는 뭐야? 앞면 3번 뒷면 1번 이거 나열하는 경우의 수 들어가는 거지. 4C1이나 4C3 됐지? 됐지? 둘이 계산 잘 해서 더해 주시면 되겠네. 뭐 조건부 확률 그런 거 아니지. 그냥 확률 하나씩 구하면 되지. 자, 10개의 제품 중에 3개의 불량품이 들어있다. 하나씩 검사해서 불량품을 찾으려고 할 건데 6번째 검사에서 마지막 불량품이 발견될 확률을 구해라. 하나씩 검사를 하겠대. 자, 첫 번째 놈, 두 번째 놈, 세 번째 놈, 네 번째 놈, 다섯 번째 놈, 여섯 번째 놈 이럴 건데 마지막 불량품이 나와라. 현재 불량품이 3개 들어있거든. 즉 반드시 6번째 반드시 마지막에 불량 여기는 확정이지. 그지? 항상 이렇게 그림을 통해 상황 정리를 잘 해. 그럼 여기 안에서 요 5번 중에는 어떤 일이 발생해야 되냐? 정상이 몇 개 나와야 되고
불량품이 총 3개인데 2개는 나와야지. 이런 상황이라는 걸 이렇게 잘 정리할 수 있겠지. 됐냐? 그럼 얘 계산은 독립시행인가? 여기서 조심해야 돼. 지금 독립시행이 아니야. 하나씩 검사해서 이러고 있잖아. 지금 하나씩 검사하고 다음 그지? 맞아? 독립시행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면 어이씨 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분량을 x, 그러니까 뭔가 정상 2개 하려면 실은 이런 식으로 돼야 되거든. 맞냐? 아 진짜 다 해야 되나? 근데 냄새가 날 확률이 같을 것 같아 왠지.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정신 차려야 돼. 10개 중에 3개 들어있어. 첫 바다에 정상 나올 확률 몇이야? 10분의 7. 됐지? 됐지? 자, 그럼 그 다음 이어서 9분의 6. 됐지? 그 다음 8분의 5. 됐냐? 점 헷갈리면 그려가면서 하든가. 됐지? 이제 불량품 나와야 되고 현재 7개 남았지. 그리고 이제 불량품 셋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 됐냐? 이렇게지. 됐지?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아까도 말했지만 항상 이거 잊지 마. 마지막에 그래서 분량이 마지막으로 나와야 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됐지? 얘는 10분의 7, 9분의 6, 8분의 3, 7분의 5, 6분의 2, 그리고 마지막에 분량 5분의 1. 실은 한 2줄 정도 써보면 대충 감이 와. 잘 보면 분모는 계속 19, 8, 7, 6 맞아? 분자 순서만 바뀌고 있건 7, 6, 2, 3, 5, 6, 7 2, 3, 5, 6, 7 맞냐? 그치? 됐어? 이게 확인되면 즉시 아 뭐야 그럴 리가 없이 그렇지 이걸 설마 다 하라고? 하면서 그냥 이거 하나만 계산해서 얘가 몇 개 있겠구나 하는데 요거만큼 있을 거 아니야. 이거는 뭐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나열이지 그지? 그지? 근데 대상이 2개밖에 없으니까 OC 2 붙이면 되겠네. 됐냐? 일단 봐. 상황 정리부터 합시다. 주사위를 던져서 5의 약수가 나오면 플러스 300점. 그 다음 그 외의 눈이 나오면 마이너스 100점. 상황 정리는 항상 이렇게 잘 해주시고 주사위를 6회 던질 때 1000점 얻을 확률을 구해라 이거네. 됐냐? 이거 뭐랑 똑같아. 그러니까 당장은 일단 통계 쪽은 됐고 일단은 그냥 하여간 이 문제의 형태를 잘 기억해 두기 바래. 너네들이 연습했던 걸로 내가 문제 바꿔볼까? 딱 이 문제랑 똑같은 문제지. 너네들이 이거 어떻게 했어? 너네들 요거 할 때 어떻게 했어? x 세제곱 공 하나에는 x 세제곱이 쓰여져 있고 하나에는 이게 쓰여져 있으니 10제곱을 만들려면 몇 번을 뽑아야 되지? 총 기회는 6회고 이거부터 생각했지. 몇 번씩 뽑아야 되냐? 4번에 2번 뽑으면 되고 맞지? 그럼 12제곱이고 제곱분의 1이라 10제곱 남지. 앞에는 62 맞아? 다시 정신 차리고 봐. 이 문제 뭐부터 해야 돼? 5의 약수가 나오면 300점 아니면 마이너스 100점. 시행 횟수는 6번. 원하는 건 1000점. 몇 번씩 나와야 되나부터 생각해야 되지. 즉 항상 이런 점수 계산 문제들은 횟수가 중요해. 이게 과연 몇 회 나와야 되고 얘는 몇 회 나와야 되지? 라고 이걸 찾는 게 항상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 방금 뭐 힌트를 줘서 이미 알겠지만 4회, 2회 나와야 되지. 됐냐? 그러면 총합 6회이면서 동시에 1200점에 마이너스 200점 까이니까 딱 1000점 나오는 거 확인되지? 됐냐?
이게 식으로가 안 되면 이렇게 문자로 쓸 수도 있거든. 요거 주목해봐. 내가 이게 만약에 문제 상황이 좀 더 복잡해서 한 번에 암산으로 찾기가 힘들다고 쳐. 그럼 이걸 이렇게 문자로 놓을 수도 있어. 두 문자를 놓는 게 아니야. 얘를 x회라 그랬으면 어차피 6회 6번 던질 거라 얘는 6-x회일 거거든. 맞아? 그치? 식으로. 이걸 잘 봐. 이 짓을 통계에서 많이 할 거니까. 그럼 점수 계산은 어떻게 돼? 점수하는 계산 관계식을 써보면 300점만큼 x번 나올 거라 300x. 맞아? 그 다음 마이너스 100만큼 까이지. 이거 나온 거만큼. 맞아? 이렇게 점수 구하는 관계식을 자 정리해보면 400x 600이라고 점수 구하는 관계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지. 뒤에 통계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점수하면서 관계식 찾는 걸 뒤에서 할 거라 미리 보여주기 하는 거야. 이런 식의 세팅을 하게 될 거고 지금은 이제 실은 이게 1000점인 경우이기 때문에 이걸 계산을 통해서 x는 4하고 식을 채워서 찾을 수도 있어. 됐지? 물론 이렇게 간단한 경우는 그냥 눈으로 4번, 2번 이런 게 제일 낫지. 그래서 확률은 그래서 결국은 얘가 4회 나와야 되고 얘가 2회 나온다 그랬어. 그럼 300점 얻을 확률은 결국 무슨 확률을 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될 확률을 봐야 되는 거지. 주사위 던져서 5의 약수 1하고 5 두 개밖에 없잖아. 3분의 1이고 아래쪽은 3분의 2가 되겠네. 됐냐? 그치? 그럼 결국 확률은 이제 독립시행 확률이지. 3분의 1이라는 일이 4번 일어나야 되고 다음 3분의 2가 2번 일어나야 되며 앞에 62 붙여주면 이것이 바로 1000점 얻을 확률이 되는 거지. 됐나? 됐지? 자, 시간상 20번은 못 풀어주지만 너네들이 잘 풀어봐. 이것까지도 풀어봐. 방금은 점수놀이였는데 이번엔 수직선에서 뭐 플러스 한 칸, 마이너스 한 칸 이거잖아. 맞지? 그치? 그대로 잘 적용시켜서 풀어보도록 하시고